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병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32회 국제무역사 기출문제를 같이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31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난이도가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많이 상승됐지만 지금 31회나 뭐 32회나 큰 차이 없이 이제 문제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약간 변형해서 문제가 반복돼서 출제되는 문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반드시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출제됐던 지문들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자세하게 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역 규범 1번부터 같이 문제를 봐주십시오. 문제 봐주십시오. 다음 중 우리나라의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우리 무역 규범에는 국제무역사 시험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무역법, 이제 관세법이 이제 주를 가지고 있고요. 외국한 거래법이 이제 일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그 문제 앞에서 지금도 문제를 보면은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앞에 전제 조건을 잘 보셔야 된다. 보시면은 2번 질문을 보시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밑줄 전자적 무채물의 경우 음양, 음성물은 제외한다고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수입의 정의와 대표적으로 비교가 되는 부분인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수입의 정의가 이제 다른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그 범위가 이제 대무역법의 이제 개념이 조금 더 그 넓은 것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대무역법상 무역이라 하면, 즉, 대무역법에서 무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수출, 수입하는 것을 대무역법상 우리 무역의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을 할 때도 이 대무역법상, 무역의 대상인 물품과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이제 수출인 경우에는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한다면, 전자적 무채물의 경우에는 음양, 음성물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음양, 음성물도 포함하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에, 뭐, 소리가 안 들린다면 그 영화 볼 수 없겠죠. 물론 뭐 자막이 있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음향이나 음성물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향이나 음성물은 포함한다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그렇지만 여기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에서 여러분들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서도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지만 무채물이지 않습니까?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셨던 어떤 파일들이 파일 상태로 존재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는 무채물이지만, 이것을 어떠한 CD라든지 USB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의 하드라든지 이런데 휴대용 할 수 있는 이런 저장 기기에다가 저장이 됐다면 이미 그것은 유채물의 상태로 본다라는 점을 좀 잘 알아두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거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그래서 이제 이것은 거래 형태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대무역법에서 이제 어떤 관리적인 측면을 볼 때 물품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어떤 거래 형태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어떤 업에 대한 관리인데, 이제 업에 대한 관리는 이제 완전 자유화가 됐죠. 그래서 무역업은 누구나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고, 이런 거래 형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좀 관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무역법에서는 11가지의 형태로 와서 이제 우리 특정 거래 형태의 이제 무역을 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문제인데요. 3번 질문을 보시면, 뭐, 이제 지금 이제, 이 특정거래 형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 11가지 특정거래 형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각각 다 어떤 인정신고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그 제한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들은 거의 다, 이제 자유화, 뭐, 규제가 완화되고, 이제 특정거래 형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두 가지에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어보는 문제가 항상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3번 질문 보세요. 역시 그 중겨의무역의 경우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동일한 밑줄, 동일한 외국환원을 통해서 행하는 송금거래 방식과 선적서를 역시 밑줄, 같은 외국환원을 통해서 인수송부하는 거래가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대상이 된다. 아니죠. 예. 결국은 인정 대상이 된다는 것은 관리를 하겠다. 산업통상자본장관이 더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외국환 거래를 은행을 통한다. 결국은 중겨의무역이라는 것은 수출 거래와 수입 거래가 두 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수출 거래와 수입 거래 결국은 이제 대금, 수입 대금과 수출 대금 이것을 다른 은행을 통해서 했을 때는 더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은행을 통해서 했을 때는 더 관리를 하겠다. 그런 경우가 이제 받아야 되는 인정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문제 같이 다 동일한 은행을 했다면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은행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지금 뭐 송금 돈 주고 받고 그 다음에 뭐 선적 서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같은 은행을 통해서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인정받을 요건 대상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은행을 통해서 했을 때 그 인정 대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기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죠. 그냥 단순히 그냥 암기하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걸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은행을 통해서 했을 때가 더 관리하기가 힘든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특정거래 형태 여러 가지 중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우리 인정받아야 되는 대상이죠. 지금 우리 문제 나왔던 중겨의무역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무한 수출이 있죠. 무한 수입은 없어요. 예, 무한 수출. 예, 무한 수출. 그 중에서도 이제 무한 수출이라고 하더라도 다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신고가격 기준으로 해서 5만 불 초과의 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도 시험에 잘 나온 부분이 있죠. 단순히 순수한 무한 수출인 경우에 인정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나머지 특정거래 형태 중에 기본적으로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무한 수출이 필요 요건인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위탁 판매 수출. 그렇죠. 위탁 판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무한으로 수출을 한 다음에 판매되는 범위 안에서 대금 결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거래 안에 전체 거래를 하기 위해서 무한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인정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자체가 순수하게 무한 수출일 경우에만 인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예,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죠. 예. 됐습니다. 다음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무역거래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수출국과 수입국 외에 제3국이 포함한 삼국 간의 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섬유의류 제조 수출 기업인 A회사도 밑줄, 국내에서 생산된 원단을 베트남 현지 공장에 보내서 남성용 정장을 제조했어요. 예, 제조한 후 이를 국내로 역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국내에서 생산된 원단을 베트남에다가 보냈어요. 그렇죠? 예, 베트남에 보내서,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원료로 보낸 거죠. 국내에서 베트남 공장에다 보내서 베트남에서 뭐 한 거예요? 남성용 정장, 예, 수트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다시 완제품을 만든 거죠.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국내로 역수입하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수출했어요. 그게 뭐죠? 결국은 뭐 때문에 베트남에 보낸 겁니까? 그렇죠. 가공을 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공 자신이 했어요? 남한테 맡겼어요? 남한테 맡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탁, 가공을 제3자에게 위탁했죠. 그래서 위탁. 그래서 다시 역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했죠. 그래서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위탁 가공 무역은 지금 가공임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왜 그럴까요? 예, 국내에서 만드는 것보다 제3국에서 지금 만드는 것이 인건비가 싼 거죠. 가공비가 싼 거기 때문에 그런 가장 그 요소가 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정답은 우리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탁 가공 무역을 상대 입장, 즉 위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무역은 뭐예요? 그렇죠. 수탁 가공 무역이죠. 상대적인 항상 개념이에요. 수탁 가공 무역. 네. 위탁을 받는, 만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탁 가공을 왜 할까요? 그렇죠. 가공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들어주고 그 가공임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무역 관리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출 수입의 실적 인정 범위와 금액 인정 시점과 증명 발급 기한에 대해 설명에다 잘못 기재된 것은 그래서 뭐 이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무역법 쪽에서 지금 앞쪽에 우리 수출입 실적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항상 뭐 표로 나와서 이렇게 잘 나오는 문제들이죠. 예,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역시 3번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를 보시면은 거기 뭐 인정 금액은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도 맞고요. 인정 시점은 외국한 은행의 입금일로 맞는데 증명 발급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니죠. 어디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지금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세부적인 주무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 또는이기 때문에 무역협회장한테 받아도 되고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한테 받아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니에요. 예,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정답은 3번인데 여러분들이 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거기 2번의 중개무역을 보면 그렇죠. 인정 금액이 그렇죠. 수출 금액 을 FOB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금액을 FOB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을 공제한 가득액이에요. 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중개무역 지금 이렇게 인정 금액을 수출 금액에서 수익 금액을 뺀 가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 수출 금액 전체 예를 들어 뭐 중개무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10달러짜리 뭐 볼펜을 수입을 하죠. 한국에 이제 중개상에 그래서 일본에 예를 들어 50달러에 이제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수출 금액, 이 50달러 전체를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안 되겠죠. 예.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자신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50달러로 수출한 사람과 수출 실적이 동일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실제 이 사람이 중개상에 취득한 수출 금액과 수익 금액의 차액인 마이너스 시킨 거죠. 얼마예요? 즉 40달러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요? 가득액이라고 한다. 예. 이것만 우리가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수출 실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출 실적을 받으면 뭐 무역 구매의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중개무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추가 가공이 거쳐도 안 되고 국내 반입이 이루어져도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수출 실적을 많이 이걸 그대로 전체를 다 인정해 준다면 수출 실적을 많이 받기 위해서 허위로 중개무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취지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출입 실제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보시면 1번 보시면은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은 판매액에서 현지 공장의 가공인만을 공제한 가득액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탁 판매 수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자재를 무한으로 보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금액을 계산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판매액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전체는 판매액이 있겠죠. 이제 물건을 만든 재고 아까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단을 공급해가지고 베트남에서 남성용 전장 만들었죠. 그 남성용 전장 판매액이 되겠죠. 예, 거기서 원단 수출한 원자재 수출 금액이 있겠죠. 예. 원자재 수출 금액에다가 그다음에 뭐예요? 만들어준 값 가공임. 예. 그걸 빼야겠죠. 예. 그거를 전체적으로 빼야지만 우리 요것이 위탁 수출 실적 금액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정거래 상태 중에서 가득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은 중개무역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